2021년 1월 초순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한 투자자문사의 대표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대표는 장외 주식이 있는데 현재 1차, 2차 투자까지 들어온 상태이고 1월 말에 3차 투자가 들어오는데 이제 더 이상 주당 3,000원인 현재 가격에는 사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상반기에 신사업을 런칭한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고심하던 끝에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1억 원가량을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3차 투자는 예정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고 지금까지 주식도 받지 못했는데요. 해당 투자자문사는 문을 닫아버리고 대표는 연락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정말 속상하고 막막한데 도움 부탁드려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1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 버리셨는데 지금 뭐 주식도 받지 못하고 투자자문사는 문 닫아버린 상태라고 하는데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변호사님? 예, 지금 투자 사기를 당한 거죠.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더 돈을 급하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궁금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 사기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지금 상담사님께서는 뭔가 이건 사기이다, 이건 사기였다라는 것을 이유로 아예 이 주식 매매 계약 이 자체를 취소하거나 없었던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법리적으로 보면은 사기를 당했을 때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고소를 하시면 그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공소장이나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것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이 공소장이나 이 판결문이 사기를 당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사기로 고소를 하든 소송을 할래도 사라진 대표를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은데 흔적 없이 사라진 대표, 어떻게 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찰서를 고소할 때 대표자가 어떻게 체포를 할 것인지, 어떻게 경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할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대표한테 받은 명함이 있으면 명함을 제출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투자 자문사가 주식회사거나 유한회사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터넷에 가서 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받으면 혹시 그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살고 있는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할 때 명함,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록부를 같이 제출하시면 좋고 또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계좌를 추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입금한 상대방의 투자 자문사의 주식 은행 계좌번호를 같이 가지고 경찰서로 가셔가지고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피해자부터 조사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고소를 당한 대표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대표자를 몇 번씩 불러도 소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투자 자문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이 경우 사기죄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그런 서류들이나 증거 자료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명함을 받은 게 있으면은 명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돈을 입금했을 경우에 자기가 입금한 돈에 대한 통장 사본 그리고 상대방이 받은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지인 같은 경우에 3차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3차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한 카톡이나 문자, 녹취록을 제출하시면 되고 혹시 홈페이지 상에 3차 투자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면 홈페이지 화면을 같이 제출하셔도 되고 팜플렛을 제공받았다면 팜플렛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투자 자문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닌지도 좀 의심이 가거든요. 만약에 불법이라고 한다면 불법임을 알고도 이런 말을 듣고 투자를 하신 우리 사용자님께도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투자 자문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이제 등록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은 투자 자문일 경우가 지금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투자 자문을 할 경우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사람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모아는 돈을 투자해달라 이런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사 수신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사 수신행위로도 처벌되고요. 그 다음에 3차 투자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라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사기죄로도 규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런 투자를 권유받는 일 요즘 뭐 종종 발생하고 있잖아요. 말씀 네. 주신 것처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기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좀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 주의해야 할까요? 예.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이거 내가 원금을 이거 손실 보는 거 아니야? 원금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제일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기치기 위해서 원금을 보장해 준다. 손실 볼 일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부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라는 자체가 원금을 손실할 수 있다는 개념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금 보장한다는 말 자체가 있으면 이거 사기가 아닐까라고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준다.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준다. 이럴 경우에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을 어디서 창출하는지 자신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 권유자로부터의 말만 믿지 말고 정말 투자를 수익을 어떻게 나는지 그 현장도 찾아가 보고 수익을 투자하는 그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가서 이게 정말 이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셔갖고 그 권유자의 말이 옳은지 틀린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받았을 때 내가 이 투자한 돈이 정말 투자 회사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만약 대표가 개인적으로 쓴다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할 말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팁 좀 전해주세요. 예, 투자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방법은 지금 급하게 필요한 사람, 지금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너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 너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줄게. 이런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돈을 쉽게 벌지 않는다, 벌 수 없다는 이런 격언을 생각해 주시면은 투자 사기를 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되었죠. 이런 투자 사기 정말 근절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사연자님께서는 변호사님이 그 전해주신 조언, 말씀들, 그 팁들 좀 참고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좀 해결 받으시길 바라봅니다.